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콜라겐인데요. 이 콜라겐은 좀 많이 들어봐서 익숙하신가요? 특히 여자분들은 피부에 좋다고 해서 콜라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익숙하다고 해서 잘 아는 건 아니죠. 콜레스테롤이 뭔지 모르는 국민이 거의 없지만, 그렇다고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잖아요. 당뇨병 아시죠? 당뇨병이 무슨 병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답을 못 하세요. 본인이 당뇨병 환자여도 잘 몰라요. 당뇨병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당뇨병이 뭔지 딱 한 줄로 설명해라 그러면은 잘 못하시거든요. 아는 줄 알았는데 실은 아는 게 아닌 거죠. 옆집 아저씨를 맨날 엘리베이터에서 보니까 익숙해서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실은 내가 그 아저씨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쇄살인범이고 막 그러는 거죠. 그분 엄청 조용하고 착했는데 막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익숙하지만 잘 모르시는 콜라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용에도 도움이 되는 방송이겠지만, 콜라겐은 미용이 다가 아니거든요. 콜라겐은 제대로 사용하면 정말 좋은 영양소인데, 먹는 목적이 틀린 경우도 많고, 먹는 방법도 틀린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엉뚱한 콜라겐, 먹어봤자 흡수도 안 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콜라겐을 먹는 경우도 많아서, 오늘 좀 자세히 알아놓으시면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축구를 하다가 종아리 근육이 파열됐어요. 누구랑 부딪힌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브레이크 잡다가 종아리 근육이 딱 하고 끊어졌는데, 이게 엄청 큰 부상에 속하는데요. 일단 엄청 아파요. 딱 소리가 나면서 따끔 뒤에서 돌이 튀었나? 누가 고무줄 총을 쐈나? 채찍에 맞은 느낌? 당해보신 분만 아는, 다리를 접질러서 이제 인대가 늘어나는 것보다 이게 더 큰 부상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육이 완전히 다 찢어졌냐, 아니면은 일부분만 찢어졌냐, 그 파열된 정도에 따라서 그레이드를 나누는데, 암 환자 1기, 2기, 3기 나누듯이, 저는 이게 그레이드 2, 2기에 해당하는, 근육이 다 통째로 다 끊어진 건 아니고 절반 정도만 끊어진 상태였어요. 보통 회복하는데 6주 후에 원래처럼 운동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니고, 어느 정도 통증이 완화되고, 그리고 기능이나 기능이 회복돼서 좀 걸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 후에 계속해서 재활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나이가 나이니만큼 40대 중반 이후에는 회복 속도가 더 더딜 것이다. 근데 이게 저한테 되게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틀 후에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 되고, 비행기 내리자마자 3일 후에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 되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다음날 강의를 해야 됐거든요. 물론 강의는 서서 하지만 무대로 이렇게 계단도 올라가야 하고, 비행기도 타야 되고, 공항에서 걸어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다 쩔뚝쩔뚝거리면서 다니게 생긴 거예요. 종아리 근육이 파열되면 못 걷습니다. 걸어봤자 쩔뚝쩔뚝이에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어요. 이거 시간이 없다. 너무 시간이 없다.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빠르게 회복하고 싶은데, 원래는 몸이 스스로 고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일인데, 조급해야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그리고 안 그래도 제가 평소에 장 건강이라든가 혈관 건강이라든가 피부 건강 이런 것들을 다 회복시키려면 그 세포들이 재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늘 말씀을 드려왔는데, 충분한 시간을 허락하시라고. 그런데 이번만큼 언행일치를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건 다 해보자 하고 제일 먼저 찾은 게 콜라겐이었습니다. 콜라겐만 막 퍼먹은 게 아니라, 일단 침을 맞았어요. 제가 지금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건, 운동하다가 다치셨을 때 이렇게 따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침을 맞았는데, 침 딱 한 번 맞았습니다. 한의원에서 놔주는 그 침. 그 메커니즘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운동 부상이나 근육통, 아니면 체했을 때, 감기 걸렸을 때, 이럴 때 침 치료가 도움이 된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서, 특히 운동하다가 다치면 항상 침을 맞았습니다. 물리치료랑 또 다른 방향으로 효과가 있고, 즉각적인 효과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인 응급조치를 다 했어요. 아시죠? 근골격계 부상을 당했을 때 해야 되는 것들.
부상당한 부위를 높이 올리고 다리를 높이는 거죠. 드라마에서 보면은 누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한 장면에 잘 나오는 그림 있잖아요. 기부스한 다리 이렇게 높이 올려놓는 거. 예, 그리고 또 얼음 찜질을 집중적으로 하고 압박붕대로 해서 꽉 눌러놓고. 근데 이거 세 가지가 다 목적은 하나예요. 붓지 말라는 거예요. 부으면 안 되니까 붓기를 막으려고. 왜냐하면은 이게 부으면 치료가 더뎌져요. 회복하는데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상을 당하면 일단 그 부위가 부어오르는데, 이 부어오르는 목적은 그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퉁퉁 붓죠. 근데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이지 이게 치료에는 방해가 됩니다. 근데 일단은 그 부기가 먼저 빠져야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침을 맞거나 뭐 초음파나 저주파나 고주파나 레이저나 무슨 치료를 하던 간에 퉁퉁 부어있는 상태에서는 치료가 효과가 안 나요. 그래서 일단은 붓기가 먼저 빠져야만 그 부분의 자연적인 회복이 시작되는 거고, 그리고 치료도 붓기가 빠져야만 제대로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퉁퉁 부어있는데 그 위에다가 침을 놔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아무 소용이 없지는 않겠지만 뭐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물리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고 그냥 붓기를 빼기 위한 물리치료밖에 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냥 치료나 회복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세월을 낭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이제 몸이 봤을 때는 당장의 치료가, 이게 지금 치료가 필요한 때가 아니라 더 심한 부상을 방지하고 그 부분을 보호한다는 건데, 그런 명목으로 붓는 건데, 이게 야생동물한테 아니면 원시인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과정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현대인들한테는 그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캐스팅을 할 수도 있고 압박붕대도 있고 인위적으로 그 상처 부위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고, 그러니까 환경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우리는 보호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필요치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치료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다치면 일단 무조건 부상당한 부분이 붓지 않게 하려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처음에 부상당하고 한 24시간이 매우 중요해요. 그동안에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에 따라서 회복기간이 뭐 4일, 5일 이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3개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해서 그냥 놔둬가지고 많이 부어올랐다. 그러면은 당연히 붓기가 빠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동안에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요.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고요. 결론적으로는 회복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부으면 안 돼, 부으면 안 돼, 부으면 안 돼. 그러면서 얼음찜질하고 압박붕대하고 다리 올려놓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콜라겐을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퍼먹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콜라겐이냐? 이 콜라겐은 아미노산이에요. 이게 프롤린, 뭐 글라이신, 하이드록시 프롤린, 이 세 가지가 콜라겐에서 제일 많은 주성분인데 다른 음식에서 얻기가 어려워요. 콜라겐을 먹어서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다가 근육 부상을 입었을 때도 뭐 웨이트리프트 하다가 뭐 그럴 수도 있고 많이 다치죠. 아니면 야구나 뭐 축구도 이제 근육이 파열되는 경우가 흔해요. 그럴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영양소가 단백질이랑 아미노산이에요. 근육을 이루고 있는 주성분이다 보니까 일단 들이부어줘야 돼요. 구두쇠 같이 이제 그걸 아끼면서 자, 요거만 갖고 치료해봐라.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낌없이 물자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콜라겐이랑 단백질, 아미노산을 막 퍼먹었어요. 그리고 비타민 C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콜라겐을 합성을 하려면 비타민 C가 있어야 돼서 그래요. 비타민 C가 프롤린이랑 라이신을 합성하는 거예요. 근데 비타민 C가 없으면요, 콜라겐도 먹지 말라고 해요, 저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 그래서 구슬 좀 깨워보려고 하는데 구슬만 잔뜩 주고 C를 안 주면 뭘로 깰 거냐고요. 콜라겐만 잔뜩 먹고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딱 그 꼴인 거예요. 구슬을 이제 써먹지도 못하고 썩어나는 거죠. 구슬이 아니라 콜라겐을. 자, 그리고 이제 미네랄 중에 구리랑 아연도 되게 중요합니다. 비타민 C, 구리, 아연, 이렇게 세 가지가 그 조효소, 도움을 주는 보호 역할,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콜라겐에. 그러니까 주인공은 콜라겐이랑 단백질이고, 섬유질, 섬유소도 이제 조형급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육 부상을 당했을 때, 인대 부상 당했을 때. 주로 과일, 채소에 많죠. 과일보다는 야채. 자,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제 또 염증을 낮추는 MSM이랑 오메가3도 먹었어요. 이게 다 도움이 되는 영양소예요. 저는 이것들을 다 먹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알파리포산, 케르세틴, 그리고 원래 뭐 먹고 있던 비타민 B까지 뭐 아무튼 돌팔이식 처방을 저 스스로한테 했습니다. 물량 공세로. 근데 제일 핵심은 콜라겐이랑 비타민 C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랬더니 이틀 만에 통증이 없이 걷게 됐어요. 통증이 90%가 사라진 느낌? 점프도 가능했고요. 뭐 비행기 타는 날 공항에 멀쩡하게 나갔습니다. 뭐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라 기적적인 거예요. 근데 제 나이를 감안하면 더 그래요. 20대 초반에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하고 물리치료랑 재활까지 잘하면 부상에서 회복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를 수 있죠. 실제로 프로 선수들은 그렇게 부상 관리를 하고요. 자, 그리고 부수적으로 콜라겐이 피부에 좋잖아요. 제 얼굴에서 광이 났어요. 비행기 타고 내리자마자 이게 원래는 푸석푸석 해야 되는데 아니 요즘 스트레스 되게 많다며 얼굴 더 좋아졌네? 이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약장수 같은데 그냥 그랬다고요. 예. 여러분들도 운동 부상을 당하시면 이렇게 하시라고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콜라겐 복용 방법에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아니라 핵심이 있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아까 제가 퍼먹었다 그랬잖아요. 예, 많이 먹어야 돼요. 운동 부상 시 콜라겐 사용에 관한 논문들을 제가 찾아서 봤어요. 어떻게 먹어야 되나 그 도수를 좀 정하려고. 근데 운동 부상과 관련돼서 효과가 있더라라고 하는 연구들은 적어도 5g 이상, 어떤 거는 하루에 15g 이상을 먹는 거였어요. 보통 콜라겐 제품이 이렇게 포장 단위나 하루 권장량이 1.5g 이렇거든요. 근데 이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먹어서 피부가 좋아지려고 그러면 한 6개월은 먹어야 돼요. 그래야 피부에 긍정적인 효과가 뭐 나타난다. 뭐 그런 정도. 근데 부상당한 사람은 그럴 수 없죠. 하루 권장량이라는 건 원래 항상 매우 안전한 수준의 소량이잖아요. 기능의학 병원에서 이렇게 처방을 받는 거 보시면 거기다가 이제 메가도스 수준으로 많이 먹죠. 거기서 주는 비타민 자체도 용량이 엄청 크고, 그리고 적혀 있는 권장량대로 처방하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그쵸? 더 먹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유산균이나 뭐 비타민 정도, 그 정도 말고는 막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근육 파열이나 아킬레스건에 뭐 염증 있고 이런 거 있죠. 아니면 퇴행성 관절염 노인분들 치료하시는데도 이 콜라겐의 효과를 보려면 하루에 5g 이상, 이왕이면 10g이나 15g 가까이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비타민 C나 미네랄 섭취도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콜라겐이 합성이 되니까. 아까 구슬만 주고 실은 안 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콜라겐에 관한 연구를 몇 개 소개해드리자면은 2017년에 아메리칸 저널 오브 클리니컬 뉴트리션에서 소개된 연구입니다. 비타민 C가 보강된 젤라틴을 먹이고 대조군이랑 비교를 했는데 젤라틴 먹은 그룹이 콜라겐 합성이 더 잘 돼서 인대 기능이 좋아졌어요. 근데 여기서도 비타민 C가 중요한 거죠. 근데 운동 후에 5g에서 한 15g 정도를 보충을 시켰어요. 5g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해. 더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젤라틴하고 콜라겐은요, 비슷하지만 서로 조금 다른데,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용해력이랑 생체 이용률이에요. 콜라겐이 잘 녹아서 몸에서 사용하기 좋다는 거죠. 분자의 무게도 이제 콜라겐이 훨씬 작아서 흡수하기 좋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들이 있는데, 뭐, 아킬레스건 많이 다치죠. 염증 많이 생기고 아프잖아요. 거기에도 도움이 된다. 하루에 2.5g을 6개월 복용한 결과 도움이 된다. 그랬고요. 또 무릎관절염 환자 139명을 대상으로, 12주간, 하루에 5g을 먹었더니, 무릎 통증이 완화되고, 운동성도 향상되고, 이런 보고가 또 있고, 그리고 또, 200명, 노인들 200명을 상대로, 하루에 1.2g, 6명, 그 6명이랑 플라시보 대조군은 6명이랑 비교를 했어요. 3개월 좀 이상하네, 연구가. 근데 어쨌든 3개월 후에 아무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6개월 후가 지나니까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소량 복용하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또 하나 있는데, 이 무릎 관절염이 있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거예요. 노인분들을. 그 앞서서 한 연구에서는 젊은 운동선수들을 상대로, 운동선수들은 훨씬 빠른 시간에 효과를 보는 거고, 그리고 먹는 복용량도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5g에서 15g. 자, 근데 제가 권장하는 게 아니죠. 운동선수들에 대한 권장사항은 15g이에요. 뭔가 효과를 보려고 빠르게 효과를 보고 싶으면은 5g 이상 15g.
15g까지 못 먹더라도 10g 가까이는 먹어줘야 되죠. 그리고 이 관절염에도 글루코사민 이런 것보다 콜라겐이 훨씬 더 좋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이 근육 파열이 운동선수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육을 너무 안 써도 생겨요. 퇴행성 관절염도 이제 뭐 안 써서 생기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너무 많이 써서가 아니라 안 써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에 맞지 않게 무리한 운동을 하다 그랬지만 안 써서 부상당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가장 흔한 거 오십견. 보통은 뭐 오십견 그러면은 관절 안에 활액낭에 염증 생기는 걸로 많이 알고 계신데 아니에요. 대부분이 근육이 찢어진 게 훨씬 더 많고요. 근데 그 이유가 안 써서 그래요. 주부들이 집안일 하면서 어깨를 많이 쓴다고 하시지만 뭐 컴퓨터를 하든지 핸드폰을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보세요. 어깨 관절 자체는 별로 안 움직여요. 그냥 밑으로 다 내려가 있다고요. 거기서 컴퓨터도 하고 핸드폰도 하고 설거지도 하잖아요. 근데 어깨를 제일 많이 올리는 게 뭐 머리 감을 때 정도? 근데 그래봤자 뭐 90도밖에 안 되죠. 180도 손머리 위로 이렇게 벌 서는 것처럼 put your hands up 하는 그 각도. 그 정도까지 어깨를 올리고 돌리고 이렇게 운동을 해주면요. 50견 거의 안 옵니다. 절대 안 온다고 말하고 싶은데 아무튼 관절은 움직여야만 사는 기관이에요.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많이 움직여주세요. 무릎이든 척추든 어깨든 다 돌려주시고 움직여주시고 운동을 주시라고요. 그런데 이 콜라겐은 뭐 운동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관절염과도 상관이 없고 그런 이제 여성분들한테 더 인기가 많죠. 피부 미용 때문에 그래요. 피부 미용, 피부 탄력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 근육 말고 연골 말고 또 우리 몸에서 콜라겐을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딜까요? 네, 뼈도 있는데 뼈 말고 또 손톱 있습니다. 손톱 그리고 털이라 그러니까 좀 더러우니까 모발 아니면 피부 그리고 또 연결 조직 이 연결 조직 이런 데 부족하면은 피부가 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제 체액이 있는데 체액이 녹아내리지 않게 이거 막아주고 있는 게 콜라겐이에요. 그러니까 근육의 뭐 유연성이나 텐션을 유지하는 데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나이가 들거나 염증이 몸에 생기면은 이 콜라겐을 우리 몸에서 소실하게 돼요. 빠져나가는데 이 두 가지가 콜라겐이 몸에서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나이랑 염증. 근데 나이는 피할 수 있지만 염증은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만성 염증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잖아요. 심장마비도 다 염증 때문이고 염증이 암도 일으킨단 말이에요. 당뇨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염증을 낮춰야 돼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인슐린이 많이 나오게 만들어 놓으면 염증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음식도 바꿔야 되는 거고 잠도 부족해도 염증이 올라가고 또 스트레스가 많아도 이거 다 염증입니다. 그리고 암 환자분들도 콜라겐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근육이 소실되는 걸 막아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암 환자분들은 이 악액질이라 그래서 근육이 막 빠지고 삐쩍 마른단 말이에요. 소모증후군이라 그러고 뭐 종말증후군이라 그러고 암으로 인한 그 악액질이 진행이 되면요. 음식을 먹어도 이게 정상적으로 대사가 되던 탄수화물, 뭐 단백질, 지방 같은 영양소들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대사가 이루어지고 암세포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마르는 거거든요. 암 환자분들은 이것 때문에 굶어 죽는 거라서 이 악액질을 최대한 막아야 되는데 콜라겐이 도움이 됩니다. 암 환자들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게 아니라 드셔야 돼요. 암 환자분들은 또 관절염, 뭐 아니면 근육통, 어깨나 뭐 무릎 이런 데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은데 그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가루 형태로 먹는 게 가장 흡수가 쉽고요. 이 미국에서는 요즘 뒤늦게 보온 브로스라 그래가지고 사골국물이죠. 한국 사람들 사골국물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 음식으로 먹을 때 사골국물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암 환자분들은 그 몇 번을 이렇게 곱게 걸러낸 깨끗한 사골 국물을 드시더라고요. 또 샐러리 같은 채소가 들어가도 되고 미국 사람들은 치킨 스프처럼 약간 이렇게 맛을 내서 먹는데 뭐 소금도 넣고 후추도 넣고 뭐 근데 뭐 한국 분들 원래 익숙하시니까 사골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콜라겐을 이 먹는 시간대가 뭐 있을까? 타이밍은 큰 상관이 없어요. 특히 운동선수들 단백질이나 콜라겐을 뭐 운동 전에 먹냐 뭐 후에 먹냐 이거를 되게 따지시는데 그냥 계속 몸에 채워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어차피 리페어는 그리고 밤에 잘 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운동 직전에 뭐 직후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24시간 단위 동안에 꾸준히 보충해 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운동 직전에 먹으면 물이랑 먹어야 되는데 뱃속에 물이 차면은 운동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빈속에 먹어야 되나 뭐 음식이랑 먹어야 되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같이 먹어도 되고 빈속에 먹어도 되고 드시면 돼요. 음료 뭐에다 섞어서 먹으면 좋아요. 이렇게 유청 단백질 섞을 때 같이 섞어도 되고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물이나 오렌지 주스 이런 거 타서 먹어도 좋아요. 오렌지 주스는 퀄리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직접 짜서 먹으면 좋은데 많은 정성이 필요하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퍼서 먹었어요. 그냥 입에 털어놓고 물 마시고 물에다가 이렇게 섞어서 마신 게 아니라 뭐 아무렇게나 드셔도 됩니다. 근데 이 콜라겐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흡수가 안 되거나 전혀 우리 몸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성분들도 있어요. 가수분해된 콜라겐이 흡수가 잘 되는데 그 가수분해를 하는 방식이 열을 가한다거나 산을 뭐 가하면 안 되고 단백질 효소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전하게 필로소피 콜라겐 드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콜라겐 여성 피부에 좋다. 운동선수 부상하고 회복하는데 짱이다. 관절염에 좋다. 노인분들 그리고 암 환자분들에게도 되게 중요한 영양소다. 근데 이왕 먹으려면은 많이 먹어야 되고 비타민C, 아연, 굴이랑 같이 먹어야 되고 제품들이 질적 차이가 많으니까 좋은 거로 먹어야 된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